이번 시간에는 1대1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각각 1대1이라고 하는 이 용어 붙죠. 그러면 일단 1대1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대1 하면은 선생님은 1대1 과외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1대1 과외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한 명당 학생이 한 명 이렇게 붙는 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X라고 하는 부분과 Y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각각 만들어주고, 이걸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학생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을 거고 선생님 A, B, C, D, 뭐 E까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가 연결을 해줄 건데 연결을 할 때 학생이 2명이고 선생님이 1명이 되면 그건 1대1 과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1명에 학생이 꼭 1명씩 붙어야지 이건 1대1 과외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은 B로, 2는 A로, 3은 C로, 뭐 4는 D로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얘는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1대1 이렇게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죠. 수학에서는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표현이 뭐가 있냐면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이때를 우리가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X라고 하는 정의역 내에 임의의 2개의 원소를 뽑아요.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랜덤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임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 3번을 뽑았어요. 그럼 1번에 해당되는 함수값과 3번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서로 다르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네는 서로 겹치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에 이들은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그거에 해당되는 함수도 서로 달라야 겹치는 거 없이 하나당 한 개씩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그 명제에서 대우 명제 배워본 적 있죠. 대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역을 시키고 순서 반대로 시키고 낫을 각각 붙여주게 되면 완전하게 똑같은 동치인 명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죠.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1대1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1대1 함수라고도 나와 있고 1대1 대응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와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를 알아보면 일단 함수가 조금 더 범위가 커요. 그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다 1대1 함수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1대1 함수가 되려면 서로 다른 2개의 x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됩니다. 자, 치역과 공역이 뭐예요? 일단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y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범위에 있는 집합을 의미해요. 근데 치역은 뭐예요? 대응이 된 애들만 모은 애들이 치역이죠. 자,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랑 대응했던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1대1이 확실합니다. 맞죠? 근데 얘는 대응이냐 함수냐? 얘는 1대1 함수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 지금 공역이 A, B, C, D, E예요. 그죠? 공역은 A, B, C, D, E예요. 근데 치역은 대응을 받은 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 C, D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1대1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정의역의 개수와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공역이 곧 치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아니죠. 그 후에 나오는 역함수를 봤을 때 역함수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었거든요. 자,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건 y가 곧 x가 되고 x가 곧 y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 b, c, d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받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함수라고 하는 게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2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대응이 되지 못하는 애가 되니까 아예 애초에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게 되려면 y에 빈 부분이 없어야 돼요. 다 대응되고 있어야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 자, 일단은 이 두 개는 1대1이 됩니다. 근데 얘는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1대1의 의미 자체가 x1과 x2가 다르면 f의 x1과 f의 x2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 얘네 지금 x1과 x2 달라요. 그죠? 근데 y값 어때요? 함수값 같죠. 그러면 얘는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서로 다른 x1과 x2인데 같은 k라고 하는 y값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대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대1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로줄로 한번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가로줄로 선을 그었을 때 똑같은 이 y값이 존재하게 된다면 얘는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둘은 달라요. 얘는 가로로 선을 아무리 그어봐도 다 한 개씩밖에 만나질 않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얘네들은 분명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각각 놓았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1대1 대응이고요. 얘는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원소예요. 모든 원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공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y의 범위가 이 전 범위를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지나가는 범위 자체가 그냥 0보다 큰 쪽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여기서의 치역은 양의 실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의 실수를 지나가지 않아요. 0도 지나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1대1 함수만 된다. 대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위아래를 쭉쭉 뻗어나가죠. 그래서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얘 1대1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1대1이 아닌 거는 가로줄 X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어 봤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 이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1대1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대1이라고 하는 것을 딱 눈으로 봤을 때 얘 1대1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만나지 않는 것.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혹은 감소만 하거나 이런 애들은 1대1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냐 함수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어진 조건을 봐야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공역이 뭐다? 모든 실수예요. 어떤 말이 없다. 그러면요. 근데 뭐 공역을 뭘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애들도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게 돼요. 만약에 공역이 양의 실수인 조건, 양의 실수의 집합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얘는 특정 범위에서는 특정적으로는 이제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역을 주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얘를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또는 단조롭게 감소만 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는 y는 x죠. 근데 이게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 보면은 지금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얘는 단조롭게 증가만 하죠.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 되겠죠. 근데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면 그냥 1대1 대응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자, 일단 집합이 주어졌어요. x랑 y랑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y는 뭐냐? 바로 얘는 공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고서 나눠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이고 얘는 아이고요. 조금 더 길게 여기는 11 이렇게.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요 안에서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릴 건데 얘는 식 자체가 주어졌어요. 땡큐네요. 얘는 1차 함수래요. 1차 함수 우리 생긴 거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를 향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고 한다면 공역이 곧 치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1까지 이 모든 이 y값을 전부 다 이 1차 함수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진 함수라면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냥 1대1 함수래요. 그러면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다 지나야 되죠. 당연히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수는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는 요렇게 지나도 돼요. 왜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범위 내에서만 지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지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나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지나면 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돼서 딱 한 개의 함수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죠.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1도 지나고요. 3,11도 지나는 이 함수. 요거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3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 5고요. 11에서 1 빼면 10이죠.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나오게 돼서 A 값은 2가 됩니다. 기울기. 자, 그러면 우리 결국 식 구하는 거니까 y는 2x 플러스 b라고 놨을 때 요거 하나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1이어야 되니까 b는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게 있었었는데 뒷부분에 있나요? 잠시만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뭐 개수 요거는 뭐 그닥 어렵진 않은데 지금 x가 이렇게 x1부터 xn까지 n개가 있고요. y는 y1부터 ym까지 m개가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면 x는 1, 2, 3, 4 해가지고 7까지 할까요? 그 다음 y는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1대1 대응은 안 되죠. 자, 그러면 1의 입장에서는 10개 중에 한 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2는 이 중에서 뽑힌 거 빼고 나머지 중 하나를 가야지 1대1이 될 수 있죠. 갔던 거 또 가면 1대1 안 되니까. 그래서 10, 9, 8,
7 하면서 이 7이 됐을 때는 마지막 남은 것 중에 한 개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얘는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얘가 7개니까 7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 퍼뮤테이션 7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일반화해서 얘가 xn개고요. 이거는 ym개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m개 중에서 뽑아야 되죠. m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건데요. 여기는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5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때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근데 2차 함수는 우리가 알기에는 대표적인 1대1이 되지 않는 함수예요. 그죠? 근데 얘는 1대1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수업 시간에 살짝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축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칭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선대칭이라서 얘를 접었다 피면 이 선을 기준해서 접었다 피면 완벽하게 똑같아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x가 양의 방향으로 갈 때 y값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얘가 대칭이 되려면 반대로 얘는 올라가야지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감소하고 이때는 증가해요. 그래서 증감이 이때 딱 바뀌는 지점이 이 꼭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대1이 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중심은 바로 꼭지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면 a까지 더해서 a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때 x의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2는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증가만 하니까 가능해요. 그쵸? 일단은 1대1 될 수 있어.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주어진 거 뭐라고요? 네, 공역이라고요. 이 공역이 치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 바로 이 y값이 이 함수가 지나가는 이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2를 넣었을 때 시작하는 2가 시작점이잖아요. 이 시작점의 y점이 뭐여야 된다고? 3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구나.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2,3 지나면 된다. 라는 거죠. 지금 미지수 한 개밖에 없어요. 미지수 한 개면 넣어야 되는 좌표나 식도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3은 4 더하기 a 여기다 이제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1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4번. 자, 지금 보면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절대값 있으면 일단 조금 쫄고 보는 성향이 있어요.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개념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숨을 고르고 2x-5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건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이 나오는 값이 달라진다 이거죠. 얘가 0이 된 x값이 2분의 5죠. 그럼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근데 x가 2분의 5보다 만약에 작다,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걸로 나눠주면 돼요. 거기다가 뒤에 있는 kx-3 그리고 얘는 kx-3 이렇게 붙여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k 플러스 2의 x-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k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x가 2분의 5일 때를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이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고 2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절대값 있으면 애들이 일반적으로 막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1대1 안 되죠. 그렇죠? y값이 동일한 게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경우 말고 얘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1대1 될 수가 있죠. 왜? 1대1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쵸? 얘는 기울기가 살짝의 차이가 있어도 관계는 없으나 증가만 하건 감소만 하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건 이 1차 함수에서 기울기의 값이 양수만이든지 음수만이든지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건 이거를 각각 따지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둘의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곱이 양수이다 라고 쓰죠. 근데 만약에 둘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곱이 음수다 이렇게 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양수다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